자, 뭐 요즘 밤마다 어떻게 축구를 보고 계십니까? 뭐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 조별리그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응원 열기가 예전만은 좀 못한 것 같아요. 기대감도 좀 그 어느 때보다도 낮은 것 같고요. 기업들의 마케팅도 좀 월등히 너무 줄어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근데 또 이번 주 지난 월요일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그때 있었던 밤 9시 때 치킨집에 불이 나고 또 편의점 매출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걸 생각하면 다들 관심은 내심 또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월드컵 이 경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는 축구 말고 종목 월드컵을 개최를 해볼까 합니다. 종목 월드컵에 발빠르게 좀 뛰실 선수를 한분 모셨는데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HL 인베스트먼트 한용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멋지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각오로 이 지금 오늘 네 종목이 일단은 저희가 4강을부터 이제 시작해서 네. 그 종목 월드컵 이제 탑 1까지 한번 꼽아볼 텐데요. 어떤 각오로 좀 임하시겠어요? 우선은 뭐 종목 월드컵에서 가장 잘 나가는 종목을 좀 뽑아야겠다. 이 네 종목 중에서 좀 우승하는 종목을 좀 선정을 해가지고 좀 잘 나갈 수 있도록 좀 하는 게 이 종목 월드컵에서는 목적이겠죠. 네, 저희가 그 코스피 그리고 이 코스닥 시장에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을 쭉 깔아놨어요. 그리고 예선 탈락 한 1,600여 개 종목, 그 다음 또 200개 탈락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4개를 추려봤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4강까지 올라왔을까요? HLB, S-오일, 삼성전기, 한국가스공사. 모두 제각각의 이 성향을 띤 종목들이 지금 4강에 올라 있는 건데요. 대표님께서 이거 추리신 거잖아요. 네. 뭐 어떤 이유로 이런 종목들이 검색이 됐을까요? 일단 뭐 큰 줄기는 어디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선은 뭐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들은 제약바이오 섹터. 네. 뭐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이제 코스닥 지수 자체가 좀 낙폭이 과대하게 나타나면서 이 제약바이오 투자 심리에 개선한 부분들도 사실 위축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자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약 바이오 섹터의 탑이 이 HLB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중에서 지금 뭐 낙폭이 어제도 사실 HLB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준으로 종가로 뭐 마이너스 6%까지 좀 하락을 했었는데 네. 오늘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뭐 8% 가까이 뭐 나타나고 있는데 HLB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유명하죠. 뭐 아파티닙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이제 아스코 행사에서 아파티닙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이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아파티닙에 대한 논문들을 보시면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약에 대한 논문이 이 정도까지 많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은데 이 논문이 한 50개가 넘어가요. 네. 근데 그중에서 이제 아스코에서 발표한 게 한 8개 정도 되는데 과거 사례를 한번 보시면 HLB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아스코에서 최우수 논문으로 발표가 됐어요. 이 아파티닙에 대한 임상 3상 결과가. 근데 이 부분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이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 정말 이 제약바이오 종목이 몇 개나 될까 말씀을 드리면은 800개 정도가 넘어요. 상당히 많아요. 진짜 많네요. 근데 800개 중에 네. 진짜 신약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부분들,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부분들로서 글로벌 시장을 이끌 트렌드를 갖고 있느냐, 이거는 사실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정말 소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HLB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끌 수 있는 이 아파티닙의 경우로서 네. 사례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5가지의 고용암을 대상으로 이제 항암 치료제를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 쪽에서는 개발을 하고 있는데 허가를 못 받았지만은 앞으로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가치가 높아요. 왜냐면은 중국 쪽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어요. 중국 쪽에서는 판권을 갖고 있는 게 항서제약, 행루이라고 그러죠. 행루이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차트예요? 행루이 차트, 항서제약 차트인데 네. 항서제약이 2015년도 8월부터 판매를 시작했어요. 근데 네. 요즘에 보시면은 이제 항서제약이 실적이 상당히 솟구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불과 1년 사이의 차트인가요? 거의 뭐 2016년도부터예요. 2016년 네. 하반기부터요? 상반기 1월부터 상반기부터. 네, 지금 보시면은
정도서부터 78 거의 2배 이상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였냐면은 2015년도 그 당시에 폭발적으로 팔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네. 중국 내에서 이 의약품을 이 아파티닙을 사용하는 환자들이 수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이 임상 데이터가 축적이 됐어요. 축적이 됐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스코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들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질병 통제율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암을 갖고 있었을 때 이 질병을 얼마만큼 통제할 수 있느냐를 판단을 했을 때 아파티닙을 적용한 경우가 상당히 질병 통제율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논문에서. 근데 우리가 이 800개가 넘는 제약바이오 종목에서 기업의 청사진이나 아니면은 정말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만 투자 판단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논문을 보셔야 돼요. 논문을 보고 이게 정말 신약의 가치로서 판권을 갖고 갈 수 있는지, 정말 신약을 허가를 받고 FDA나 뭐 승인을 받고 나서 판매를 할 수 있는지를 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논문에 다 숨어 있다. 그래서 뭐 무조건 뭐 제약 바이오로 사업 목적을 추가했다라든지 그렇게 투자하시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HLB 같은 네. 경우에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막 각종 시장의 루머들도 상당했었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도 했었고, 뭐 차라리 제약 바이오 중에 그래도 대장을 가는 것이 낫지 않나, 셀트리온 3인방 같은 거요.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시각이세요? 그래도 HLB가 더 대장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 분야는 다르죠. 셀트리온 그렇죠. 같은 경우 예. 바이오시밀러고 네네네. HLB는 이제 신약의 네. 가치로서 접근하는 네. 부분들인데 제가 주가적인 측면만 한번 보여드리면은 사실 셀트리온도 고생한 부분들 많았어요. 제가 딱 떠오르는 게 2013년도인가 하긴 맞아요. 2013년도였을 거예요.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때 공매도 현황 때문에 네, 제가 이때 딱 난리 기억을 해요. 거의 네. 하한가를 그 당시에는 이제 15%가 가격 제한 폭이었는데 이때 하한가를 3번인가 4번을 맞았을 거예요. 그때 이 당시 보시면 이때가 한 44,000원 부근에서 거의 2만 원 2만 반토막까지 원대까지. 빠졌었거든요. 네, 네. 이때 진짜 셀트리온 주주분들 그때 게시판에 난리가 맞아요. 났었어요. 정말 뭐. 기억해요. 근데 이때 2만 원이었는데 지금 30만 원이잖아요. 근데 저는 셀트리온도 뭐 물론 아직까지 추가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HLB 똑같이 볼게요. HLB도 보시면은 우리가 딱 2018년도 초 1월 달만 해도 이 차트를 보시면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딱 이 차트만 보신다라고 하면은. 근데 제가 하나 드리는 말씀은 제약바이오는 이렇게 차트로만 접근하시면은 심리가 상당히 흔들리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직까지 정확한 실적이 표적이 나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가치로서 인정받는다.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아니면 신약 판매, 지금 중국 쪽에서 하는 데이터들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잠깐의 잔파도예요. 다시 한번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은 아까 제가 체크해드린 박스가 이 정도예요. 하락폭이. 그러고 나서 15만 원까지 갔다라는 네, 거예요. 네. 지금 이 하락폭 잔파도일 수 있다라는 나중에 다시 되돌아보시면은.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금 경쟁 약물이 아바스틴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로슈에서 만든 글로벌 경쟁사죠. 뭐 글로벌 정말 빅파마인데 로슈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게 이 아바스틴인데 아바스틴을 한번 보시면은 시장 조사 기관이 하나 있어요. 이벨류에이트 파마 보고서라는 데서 이제 따르면은 이제 2024년도까지 원래는 이 아바스틴이 지금 신약 중에서 5개 안에 뽑는 매출 순위에 들어가는데 점점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경쟁 약물들로 인해 가지고. 근데 아바스틴하고 비교했을 때 아파티닙은 상당히 부작용도 적고 따라서 앞으로 아파티닙 출시가 글로벌 판권을 갖고 있는 HLB가 계속적으로 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뭐 10만 원이 아니고 네. 15만 원, 20만 원 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랬기 때문에 네네. 2천여 개가 넘어가는 그 종목 중에 4개, 4등 안으로 꼽아놓을 수 있었다라는 네네. 설명인 거고요. 그 다음 종목이 SOL이잖아요. 네네. SOL에 대한 시각도 궁금합니다. 왜 이 종목은 탑이 됐을까요? 이것도 진짜 궁금한데요. SOL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금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하고 재고평가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봤어요. 근데 지금 석유화학 부분에서 SOL은 이제 정유 부분하고 석유화학 부분이 따로 있는데 석유화학 부분이 실적이 조금 부진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상쇄시킨 게 어디냐면은 정유화학 부분이에요. 3분기에 이제 휘발유 가격이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상쇄시킬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근데 제가 이 성수기는 뭐 전체 SK 이노베이션이나 뭐 현대 오일뱅크나 뭐 GS 칼텍스나 다 모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SOE를 제가 좋게 본 이유는 지금 고도화 정유 시설을 완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의 뭐 이제 99.5% 정도로 알고 있어요. 거의 다 만들어졌는데 이 고도화 정유 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뭐 우리가 뭐 중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원유를 가져와요. 해외에서 원유를 가져와 가지고 이 원유를 갖다가 경질유, 뭐 휘발유라든지 등유라든지 뭐 경유라든지 먼저 만들고 이제 우리 벙커CU 같은 중유가 남게 되잖아요. 이거는 뭐 잔사유라고 하는 좀 찌꺼기, 뭐 아스팔트라고 하는 부분들을 뭐 이제 남게 되는데 이 고도화 정유 시설이 생기게 되면은 원래는 벙커CU 갖다가 다시 휘발유를 못 만들어요. 원래 기존 설비 갖다가. 근데 네네. 이 고도화 시설에 그 잔사유를 다시 투입하게 되면은 그럼 여기서 가능해지는 다시 거예요? 한번 휘발유를 만들 수 있어요. 오. 그러면은 똑같은 1리터 원유를 갖고 왔다라고 했을 때 휘발유를 더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SOE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대단하네요. 네. 대단하죠. 근데 이게 사실 고도화 설비가 투입된 자금들이 5조 가까이 돼요. 프로젝트 기간도 상당히 네, 길었고요. 네. 그럼 그렇기 그 때문에 투자금을 완전히 회수하기까지는 시간 좀 걸리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투자금을 회수하는 부분들은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SOE는. 참 그거는 어때요? 이번 주 후반에 오펙 정례 회의 열리잖아요. 혹시 뭐 증산에 대한 얘기 뭐 나올 가능성들 언급되고 있는데 그런 얘기 나오면 또 좀 부담인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현재 유가로 판단했을 때는 저는 뭐 그런 리스크, 지금 유가가 상승하면서 SOE를 뭐 어느 정도 수혜를 받는 거는 있지만은 지금 그 거시적인 문제보다는 저는 지금 고도화 설비 시설에 초점을 맞춰도 네, 네. 이게 뭐냐면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유를 가져와 가지고 고도화 정유 시설을 투입하게 되면 휘발유를 만드는 것도 맞는데 여기서 잔사유를 투입하게 되면은 뭐 휘발유도 만들지만은 폴리프로필렌을 만들 수가 있어요, 또. 그러면은 이 RCU라는 데다가 잔사유를 투입하게 되면은 폴리프로필렌이 생기는데 여기서 ODC라는 설비에다가 또 그 폴리프로필렌을 투입하게 되면은 우리가 쓰는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은 폴리우레탄 기초가 되는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러면은 석유화학 부분에서도 이익이 개선된다라는 거죠. 이것까지 보면 상당히 좀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은 네, 네. 이 부분들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O일도 강자네요. HLB, 강자죠. SO일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어떤 팀이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HLB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HLB. 그럼 일단은 올려놓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네요. 삼성전기와 한국가스공사가 있는데요. 삼성전기는 뭐 좋은 얘기 일색이잖아요. 네네. 설명 주십시오. 우선은 이 사업 부분이 모듈이랑 기판이랑 컴포넌트 솔루션 부분이 있는데 MLCC가 지금 가장 대두가 많이 되고 있죠. 맞아요. 이게 이제 컴포넌트 솔루션 부분인데 MLCC 가격 평균 판매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은 우리나라 삼성전기 사막 콘덴서 대표적인 MLCC 네. 업체들이 있고 대만 쪽에 보면은 야교라는 업체랑 RCN 테크놀로지라는 업체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제가 야교라는 업체 차트는 제가 한번 예전 방송에서 한번 띄워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 거의 뭐 3년 안 되는 기간 동안 거의 1년도 아니죠.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0배가 네. 올랐어요. 이게 와. 10배 이상이 올라갔어요. 야교라는 업체. 근데 원래 1등은 지금 전 세계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하고 있는 무라타거든요. 무라타 같은 경우에도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한 게 1분기서부터 진행이 됐었으니까 지금 1분기서부터 지금 거의 뭐 40% 정도 가까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이 올라온 수치죠. 그러면은 대만의 왈신이라는 업체도 보시면은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4배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럼 삼성전기 지금 4배 가까이 올라왔느냐?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그렇죠. 더 갈 것이 남아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3월 달에 주가가 한 9만 원 정도 했으니까 지금 한 15만 원, 종가 지금 동시호가상으로 15만 원 정도인데 아직까지 올라갈 부분들은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매력도 발산을 해보죠. 이 업체는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을까요? 나름의 대북 관련주로 뭐 속해 있기도 했었는데 그것 가지고 오시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저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글로벌적으로 보시면은 사실 친환경 에너지가 사실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거기서 가스에 대한 수요가 이 가스공사에 대한 부분들을 실적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좀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이렇게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삼성전기와 한국가스공사 둘 간의 경기가 진행된다면 어디가 승리를 하게 될까요? 저는 삼성전기가 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올려놓고요. 저희 마감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오늘 장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 개장 당시 2350선 회복 이후 2360선 직행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호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역세 만의 반등에 성공을 했죠. 1.03% 오름세 2364선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830선 거뜬히 회복을 했고요. 840선도 엿보고 있습니다. 3.02% 오름세 840선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가 분위기 돌아봤습니다. (2월 20일) 마감 상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우려감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증시 좋았는데요. 코스피는 1.20% 오르면서 2366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2% 넘어서 3% 오름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아쉽게도 839선에 종가를 찍었군요. 자, 코스피의 상승 주역은 돌아온 외국인에 있었습니다. 외국인 지난 6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팔자를 외쳤는데요. 7거래 만에 사자로 돌아서더니 865억 원을 담았습니다. 제조, 전기전자, 의약품 업종 위주로 담았고요. 기관 원활한 수급이 보이진 않았지만 마감 근처 와서 매수로 가닥을 잡더니 325억 원을 샀습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코스닥에서도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1,577억 원을 샀고 기관도 코스닥에서는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군요. 89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개인은 양시장 모두에서 팔자를 외쳤습니다. 자, 코스피 업종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먼저 의약품 섹터가 무려 5% 가까이 업종 지수별로 가장 큰 폭으로 뛰어올랐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은행, 건설업, 섬유의복, 종이목재 순이었습니다. 한러 정상회담을 앞두면서 남북경협 관련 섹터가 상승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탄력을 보였던 의약품 섹터 종목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어제 6% 급락을 맞았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반등을 하면서 10% 급등이었습니다. 42만 1,0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증선이 3차 회의가 열띤 공방 중입니다. 일단 고의보다는 과실이나 중과실 쪽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었을까요? 종목을 끌어올렸습니다. 10%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 분위기 돌아봤습니다.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았죠? 이 정도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텐데 일단 오늘만 생각하겠습니다. 자, 저희 종목 월드컵을 통해서 판타시4 종목 4가지 꼽아서 한효기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HLB와 삼성전기가 이제 결승에 이제 올라온 상황인데요. 저희가 너무 바쁘게 이 네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또 해드리느라 혹시 대표님께서 좀 놓치고 조금 더 알려드려야 할 포인트가 또 빠진 건 없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더 체크를 했어야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이제 한국가스공사를 설명을 잠깐 못 드린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취임하신 1년이 좀 넘었잖아요. 근데 1년이 넘었는데 탈원전 정책을 그렇죠. 시행하신 지 1년이 좀 넘었잖아요. 네, 이제. 네. 그래서 뭐 신고리 5, 6호기를 마지막으로 신규 원전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원전 가동률이 반토막 났어요. 원전 가동률 반토막 나고 그러면 LNG 발전소 우리가 LNG 가스로 인해 가지고 터빈을 돌려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가 가동률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이게 전환이 된다는 에너지를 어디서 생산하는지에 따라 이제 전환이 된다는 건데 LNG 발전소를 돌리려면 당연히 LNG 가스가 필요하죠. 그러면 한국가스공사가 그거를 가져오든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판매를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LNG 발전소가 증가할수록 한국가스공사의 실적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뭐 시차가 있잖아요. 모든 기업에 뭐 1차적인 산업이 있고 2차적인 산업이 있고 3차적인 산업이 있는데 지금 민간 발전소들, LNG 발전소들 보시면은 뭐 포스코 에너지라든지 GS EPS, 뭐 SK ENS 보시면은
원래 작년 매출보다 24% 정도 성장을 했어요. 1분기 매출이. 한 2조 정 가까이 올렸는데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LNG 발전소의 가동률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 수 있는 양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이 LNG 발전소가 계속 지속될수록 저는 수혜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하지만 삼성전기와 한국가스공사 둘을 놓고 대결을 펼친다면 삼성전기가 그렇죠. 조금 더 네. 위에 좀 놓아볼 수 있겠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결승전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HLB 대 삼성전기, 삼성전기 대 HLB 누가 이길 것인가? 어떤 쪽에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HLB에 한번. 뭐 축구로 따져본다면 한 몇 대 몇 승일 것 같아요? 뭐 굳이 따져본다면 압승? 이거는 사실 관점의 축구랑은 전혀 다른데 굳이 스코어로 따지면은 네. 저는 한 4대 1 정도. 그 정도로 좋게 보고 있다는 네, 얘기잖아요. 좋게 보고 있죠. 그렇게 좋아 보여요, HLB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뭐 물론 중국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들 수만 명이 복용하고 지금 복용이 진행 중이다라는 거는 그만큼 입증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바스틴의 매출이 늘어나면은 HLB의 아파티닙의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불확실성이 있을 거예요. 야, 로슈에서 이거 이렇게 아바스틴 이렇게 많이 판매하는데 과연 HLB가 아파티닙 출시하면은 이게 팔릴까?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로슈의 아바스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뭐 글로벌 신약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5위 안에 드는데 아까 시장조사 기관에 보시면은 2024년도에 50위권으로 떨어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경쟁 약물들은 많은데 아바스틴보다 더 부작용이 적고 더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거 쓰겠죠. 그리고 네. 제가 이거를 HLB를 좋게 보는 이유가 이 아바스틴을 개발한 연구진이 이 아파티닙을 연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똑같은 항암제거든요. 실패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이미 만들어본 경험이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있기 때문에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HLB는 제가 아까 중국 판권은 갖고 있지만은 지금 실적 이 아파티닙 때문에 상당히 많이 솟았거든요. 중국에서 이미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논문 같은 거 보시면은 아바스틴보다도 부작용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나왔고요. 근데 지금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요즘 글로벌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의 트렌드는 이 항암제랑 면역 관문 억제제랑 병용 투여 시에 얼마만큼 치료 효과가 있느냐 이게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면역 관문 억제제가 대표적으로 뭐 2개가 있죠. 뭐 키트루다라든지 옵디보 이 2개가 있는데 병용 투여했을 때 원래 단독 투여 시에는 한 30% 정도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의 뭐 생존율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파티닙하고 만약에 옵디보, 키트루다랑 같이 병용 투여 시에는 이게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들이 입증이 됐어요. 근데 이게 진짜 뭐 임상 결과 데이터까지는 나와 봐야 되는데 임상 결과 데이터에서 나왔어요, 이게. 진짜 이거 확인이 됐다. 관찰 결과도 뭐 열 몇 명, 뭐 몇 명 대상이 아니고 진짜 뭐 많은 인원을 갖고 대상을 했을 때 이게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글로벌 빅파마에서 노릴 만한 부분들이거든요.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HLB는 성장성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크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좋습니다. 정말 다양한 근거들을 제시를 해주시면서 그만큼 HLB가 매력 있다, 이거 강자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우리는 또 숫자상으로 뭐가 나와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이제 끄덕이거든요. 한 차트 한번 보죠. 네. 가격 전략 어떻게 갈까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제가 HLB 오늘 좀 10만 원 아래에서 뭐 종가를 형성하기는 했는데 만약에 이걸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뭐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매수가를 한번 정해드리자면은 저는 98,000원 선에서 95,000원까지 한번 설정을 해드리고 싶고 네. 지금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멀리 봤을 때 이 종목을 진짜 멀리 보고 이게 만약에 시판 허가까지 FDA 승인까지 받는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라이센스 아웃까지 목표를 두고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가격도 싼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하지만 손절 이 심리적인 부분들도 생각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85,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저는 사실 멀리 본다라고 하면은 이건 20만 원 이상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파티닙은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옛날에
뭐 램시마 같은 경우에 공매도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만은 그때 3만 원 했던 주가가 39만 원 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요. 실적으로 나올 때는 더 탄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지금 뭐 15만 원으로 잡아드리지만은 향후 또 추가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종목 월드컵 저희 1등 최종 우승자는 HLB였습니다.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내다보면서 이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HLB 탑 1이었고요. 자, 9호를 그래도 한번 외치면서 좀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카메라 2 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좋은 경기 기대를 함께 해봐요. HL 인베스트먼트 환용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